너를 그렇게까지 미워하지는 않겠다. 이런 거라는 겁니다.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인간도 이렇게 지성적이고 늘 생각하는 동물인 인간도 무슨 행동을 할 때 종족 보존을 위하여 나는 이 일을 하겠다 이러고 살지 않는데 하물며 저런 다른 동물들이 종족 보존까지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. 저 북구에 사는 설치류 동물 중에 나그네쥐라는 동물이 있죠. 영어로 레밍이라고 하는. 레밍이 자연계에서 유일하게 자살하는 동물이라고, 우리 인간 외에 자살하는 동물이라고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른 봄에 아직 눈이 채 녹지도 않은 그런 데서 먹이를 찾으러 막 떼를 지어 돌아다니다가 한때가 그냥 그 얼음이 그냥 엉성하게 깨져 있는 그 강으로 다 뛰어들어서 그냥 몰살을 하는 그런 거를 여러 번 관찰을 했거든요.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저들이 자살을 하는구나. 왜? 다 살겠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먹을 게 없는데 일부가 우리가 이러다 보면 다 죽는다. 그러니까 내가 죽어줄게. 그래서 저 숭고한 나그네쥐들이 죽어준다는 겁니다. 이게 말이 되냐? 그래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저 생물학자가 오랫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게 숭고하게 죽어주는 건 아니고요. 이게 가끔 우리 신도림 지하철역에서 사고 날 거 아시죠?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밀려가지고 그러다가 누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뒤에 사람들도 다 넘어지잖아요. 쟤네들이 먹이 찾으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제일 앞에 놈이 절벽이야! 그러고 섰는데 뒤에 아이들이 서질 못해갖고 다 밀다가 같이 그냥 확 빠져 죽는 거예요. 별거 아니에요. 그걸 게리 라슨이라는 미국의 만화가가 저렇게 멋지게 표현을 했습니다. 자, 숭고한 나그네쥐들이 있다고 생각합시다. 그 숭고한 나그네쥐들이 진원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촥 지금 들어갑니다. 물로. 친구들아, 우리가 죽어줄게. 그래야 니네가 살 거 아니냐. 잘 있어라. 우린 간다. 그리고 다 들어간다는 거죠. 그런데 저 뒤에 한 친구가 튜브를 끼고 내려옵니다. 내가 왜 죽어? 그리고 이제 들어가요. 그러면 이 숭고한 유전자를 가진 나그네쥐들은 다 죽었는데 얘는 요만큼 내려가다가 기어 올라오죠. 저 이기적인 성향이 유전한다면 다음 해에 가서 이러고 보면 3마리가 저걸 두르고 내려옵니다. 왜? 저놈의 아들, 딸들이 3마리가 끼고 내려오는 거죠. 걔네 셋만 살았어요. 나머지는 다 죽었고. 또 그 다음 해에 가보면 9마리가 내려옵니다. 그 3마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몇 년만 기다리면 전부 튜브 끼고 내려오는 거죠.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기적인 성향이 이타적인 남을 위해서 죽어주겠다는 그런 성향보다 훨씬 빨리 진화해버린다는 거죠. 그런 설명은 불가능합니다. 결국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느냐를 이제 설명해 내야 하는 겁니다. 그 설명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분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던 윌리엄 해밀턴이라는 분이신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저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데 저분이 영국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고 저분의 제자가 되지 못했는데 언젠가는 저분 밑에 가서 박사후 연수과정이라도 아니면 안식년이라도 보내면서 같이 지내려고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. 아프리카에 가서 에이즈가 왜 시작했는가를 좀 밝혀보시겠다고 침팬지 분변 주스러 다니시다가 그냥 급성 말라리아에 걸리셔서 그냥 며칠 만에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데 다윈 이래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라고 칭송받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많은 삶에 관련되는 그런 의문들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설명이 기가 막히게 되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입니다.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. 우리는 앞마당에 닭이 모이도 좋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자기네들끼리 투닥거리기도 하고 짝짓기하고 알 낳고 이러고 사니까 닭이라는 생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.
여러분도 그렇죠?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입니다. 별로 의심하시지 않으시죠? 하지만 해밀턴 박사님의 이론에 의하면 사실은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생산해내기 위해서 잠시 만들어낸 기계입니다. 알 낳으라고 이렇게 하다가 늙어갖고 알을 잘 못 낳으면 죽여버리고 또 다른 알에서 또 닭 만들어서 닭 이제 태어나게 해서 또 낳게 하다가 또 죽이고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? 여러분은 어머니 아버지의 DNA로부터 여러분이 만들어지셨습니다. 어머니 아버지의 DNA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왔습니다. 여러분이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다. 하지만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죽어도 그 자식의 몸 안에 여러분의 DNA를 남겨줍니다. 그 DNA는 어머니 아버지, 할머니 할아버지,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온 거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침팬지와 인간의 조상, 공통조상에서부터 온 거고요. 더 올라가다 보면 해파리, 박테리아로부터 온 겁니다. 이 지구의 역사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존재지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몸속에 있는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죽지 않고 쫙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. 그 DNA의 일대기라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닭의 관점에서 보면 닭이 주인인 것 같지만 닭은 사실은 닭을 만들어낸 달걀, 다른 말로 하면 닭의 DNA가 만들어내고 잠시 DNA 복제를 시키다가 다시 사라지고 또 다른 닭이 만들어지고 한다는 겁니다. 이 개념이 바로 여러분들 중에는 이 책을 읽은 분이 분명히 계시리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과학책의 최고의 베스트셀러를 언제나 유지하고 있는 이기적 유전자의 개념입니다. 리처드 더킨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쓴 바로 윌리엄 해밀턴 박사님의 그 이론을 일반인들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낸 책입니다.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제 강의를 들었다고 어디 가서 얘기를 하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라. 이 책도 읽지 않고 제 강의를 들었다 그러는 사람은 난 학점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.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자, 그렇게 해놓고 설명을 하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이 일들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.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이타적인 그런 행동들도 남을 위하는 그런 행동들도 따지고 보면 유전자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 유전자에게 좋은 일, 유전자에게 이기적인 일들이 다 벌어진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설명이 가지런히 잘 일어나지만 그러니까 개미들이 왜 그렇게 희생을 하느냐,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잘하느냐, 그게 자기 한 개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거기 평생 매달려 있는 거 이거 끔찍한 일이지만 내가 매달려 있음으로 해서 내 군락이 기가 막히게 잘 살아난다. 그걸 그들이 머리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유전자가 그걸 할 줄 아는 개체들로 하여금 더 성공적으로 살게 만들었고 그 유전자가 후세에 남았기 때문에 또 지금 또 개미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산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냥 살아 움직이는 개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유전자의 관점으로 더 내려가서 보면 가지런히 설명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관점이 유전자의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된 겁니다. 근데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나도 문제가 남습니다. 자, 이태석 신부님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? 아프리카에 가서 울지마 톤스라는 영화들 보셨어요?